어따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회까지만 하는 방송, 영화를 사랑하는 중년들이 모여서 영화에 대해서 노가리 까는 방송,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84회 시작합니다. 꽃도는 우리 땅. 좋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기대했을까? 네. 자꾸 일본으로 가시네요. 아니, 좀 친밀파가 돼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들을 즐겁고 유쾌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올라가는 방송 중 제가 듣는 건 뉴스공장이랑 저희 방송밖에 없어요. 주말에 안 듣다가 몰아서 듣고 있습니다. 2위네요, 그러면 저희가. 제 마음속에 2위입니다. 네. 제 마음속 2등 중에 최고죠. 그렇죠. 2인자 중에 최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을 듣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오늘도 안타깝지만 아직도 부상 투혼이시기 때문에 저하고 안 감독님이 조촐하게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한 감독 안감독이 다람쥐. 좋습니다. 다람쥐가 겨울잠을 자죠. 자나요? 자나요? 자요. 네. 옛날에 자고 있는 그 겨울잠 자는 다람쥐 찍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엄청 귀여워요. 겨울잠 월동 준비하셔야죠. 네. 뭘 준비하시나요? 도토리나 사야죠. 싸이월드도 복구되는데. 도토리 안 팔죠? 안 팔죠. 야, 옛날에 거기에 쓴 돈만 해도 네. 몇 년간 한 몇십만 원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망한 게 신기하다니까요. 내가 보기엔 왜 망했지? 아마 유료가 아닌 커뮤니티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 등장하면서. 그죠. 네. 그 애들은 도토리 안 사도 되니까. 그쵸. 정말 우리가 쓸데없는데 돈 쓰고 있었구나라는. 옛날 삼성 그 옴니아 네.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처음에 이게 삼성 최고의 기술로 만든 터치, 그 지압식 터치식이라고 눌러야 터치되는 네. 거였어요. 그거랑 아이폰은 정전식이라고 해서 전기로 네. 이렇게 그냥 표면만 만져도 되는 거. 초반에는 삼성에서 그 옴니아가 더 좋다고 엄청 홍보했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 엄청 자랑하는 게 우리는 배터리 교체가 된다라고 하셔. 저게 장점이라고? 예. 하고 우린 기본적으로 터치펜을 주기 때문에 네. 이걸로 누르면 된다. 얼마나 편리하냐. 정확하다. 그리고 네이트로 엄청 꿀을 빨았죠. 맞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옴니아에 와이파이가 안 됐던 거 아세요? 막아놨어요. 근데 딴 해외선 되고. 이게 참 돈 때문에 네. 그때 참 비겁한 짓 많이 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옛날에 코모드 돈 받으려고. 네. 인터넷 왜 하냐? DMB가 있는데 막 이랬었죠. 맞습니다. 네이트 버튼 눌러보셨어요? 예. 그런 EGI라고 저는 네. 힌트죠. 그 LG도 그걸로 게임 2-3천 원짜리 결제해서 샜었어요. 옛날에. 그게 저주받은 버튼인 게. 붕어빵 타이쿤 아세요? 알죠. 그게 그 색깔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색깔이 많이 나올수록 패킷이 많이 떠서 요금이 더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센터에 박아놓고 맞아요. 그랬었죠. 실수로 누르게 만드는. 네. 그거랑 지금도 사실 데이터가 뭐 지금 데이터 무제한 요금도 생기고 네.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요즘엔 전화 통화 다 무료잖아요. 그렇죠. 살짝 무료죠. 근데 우리 예전에는 그거를 요금제도 비싼데 전화 통화료 다 받고 문자료 다 받고 그러다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나오니까 원래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 받잖아요. 네. 안 쓰니까. 근데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이게 참. 그게 그 보이스톡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었죠. 예. 안 된다고. 예, 맞아요. 근데 카카오톡 변명이 그거였죠. 우리 전화 오면 끊긴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결국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나 이런 거를 개인이 독차지하지 않고 풀어놔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의 편리함 그리고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공짜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스티브 잡스한테는. 팟캐스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소수가 점유할 때는 이게 권력이 되는데 팟캐스트나 지금은 이제 유튜브까지 이런 게 개인들이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되면서 그렇죠. 사실 권력이 많이 약화되고 분배가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이 문제긴 하지만 언론인들도 유튜브 보고서는 새로운 정보나 그리고 요즘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유튜버들이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또 천재적인 애들이 또 있어. 그런 거 보면서 시대가 참 많이 변한 건 몇몇 선지자들 덕분이다.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황 토크를 좀 이어가야겠네요. 네. 뭐 지내셨죠? 일단 저는 어저께 그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네. 요즘에 아바타 싱어라는 예능 프로가 있더라고요. 뭐지?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아바타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콜라보 모델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면 돌아가셨던 분들, 예. 뭐 김성재 씨라든가 신해철 정도나 그리고 또 어저께 김자옥 씨 걸 봤는데 제가 김자옥 씨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김자옥 씨 남편분이 오승근 씨라고 내 나이가 어때서 공주는 외로 예? 공주는 외로 김자국이 누구죠? 네, 맞죠. 맞아요. 그 연기자 겸 가수였던. 맞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조금 좀 그랬던 게 생각이 연장이 된 게 뭐였냐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예. 그것도 출연하신 분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아바타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VR로 맞아요. 아들. 뭐 애들 만나게 하는 거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게 있고 또 하나가 제가 뭐 이거는 이 감독님도 아는 사람인데 예전에 그분께서 자기 SNS에 올린 글이 뭐였냐면은 어느 남자가 퇴근하는 밤늦은 길거리 그 골목길에 올라간 뒷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뒷모습을 보고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적어놓은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근데 혹시 저 사람은 빨리 집에 가서 롤 승급자 내야지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건데 내가 함부로 해석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나는 이렇게 예술적, 인지적 감성이 되게 있어라는 어필을 하려고 다른 타인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의 확장이 뭐였냐면 얼마 전에 12구 참사 그 명단 공개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니네는 그 애도만 해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 공개한다는 자체에서 전 그 공개하는 방식이 세련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건 제가 보기에 좀 불쾌할 수 있었는데 단 그런 노력은 했어야 했다. 동의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거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공개라는 게 너무 사적인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도 9.11 테러 났을 때 사망자 명단 다 지금 아예 이게 전신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인 영역으로 가져가는 게 옳은 게 아닌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2차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꾸 사유화되지 않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바타 싱을 보면서 사실은 거기서 대사도 쳐요. 그분이. 근데 이게 만든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을까?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기준, 물론 당사자들이 나왔으니까 뭐 양해는 했겠지만 우리가 너무 함부로 재단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보면서 조금 꺼림칙했습니다. 예, 전 본 적은 없는데 네.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분이 전에 해왔던 일이었는데 네. 그분의 생각, 어떤 말을 하거나 텍스트는 누군가 작가가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 사람의 직접적인 그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인공지능이 알아서 말하는 건 분명히 아직은 아닐 테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자들이나 보니까 하고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인물 공개에 대해서는 가장 나이스한 건 언론에서 공개를 했으면 사실 그냥 언론에서 추모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고 사실 결국에는 정쟁화되고 지금 정부에서 워낙 언론은 이름을 공개하는 거를
피하다 보니까 반하는 의미로 용어들을 딱 제공한 것 같은데 저도 뭐 세련된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데는 동감을 하고 네. 하면서도 사실은 이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사실 유족이 엄청난 데미지를 전 입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공개한다고 해서 뭐가 대단히 그냥 정부와 반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름을 공개한다고 추모가 더 잘 되나? 지금 시점에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애매하고 이게 정쟁화를 노린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라서 그게 보기 좋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에 대한 판단은 유족들이 하는 게 맞고 주변에서 배나라 감나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유족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하고 앞으로 그들이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리거나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과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저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뭐 이게 뭐 정권에 대한 도전 뭐 어떤 탄압 뭐 이런 거 누구를 벌을 줘라 이런 문제보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사건 비슷한 제2, 제3의 사건이 났을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나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저 짜증이 나는데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일에 문제가 됐어. 그리고 대충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분명히 어떤 이유들은 있어요. 이전에 약간 등한시했거나 방관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뭐 그거 지금 잘잘못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분명히 기존에 있던 어떤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멀쩡히 잘 지냈던 것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 그리고 사고가 나도 누가 나를 보호해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고 내가 죽은 후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애달파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이런 두려움들이 오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을 지금 다 불안하게 만드는 요거를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이거를 좀 위로를 하고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 해주고 있어 지금. 이건 좀 혼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날 갑자기 무거워져 버렸네요. 여러분들은 껐다 꺼 입으로서의 디렉터스 컷에서 듣고 계십니다. 무거워. 네. 트롤리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아주 설교 꽉 채워서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또 이번 주에 볼만한 영화나 뭐 컨텐츠들 소개하는 시간 한번 또 갖고 지나가야겠지요. 최초의 명령. 오늘은 신박하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앙팡 팬님과 관련이 있는 작품이고요. 프랑스 영화인가요? 아닙니다. 몸값입니다. 예. 이거 그 티빙에서 공개가 된 6부작 드라마입니다. 한 편이 30분, 35분 정도 하는 거라서 다 합치면 3, 6, 18. 한 200분이 좀 안 돼요. 190분 정도, 200분 안 되는 작품이라서 몰아서도 보자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건 옛날에 이충영 감독이 만든 20분짜리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 단편 영화에 어떤 세계관을 더해서 6부작으로 확장을 시켰고 범죄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1편은 옛날 단편 1편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나온 배우들이 옛날에는 이주영이라는 배우랑 권혁순과 하여튼 두 분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이번 티빙 시리즈에서는 다른 역할로 출연하시고 이번엔 진선균 그리고 진선규 진선규는 누구지? 진선규 그리고 전종서라는 배우들로 대체가 돼서 좀 더 스케일이 커져서 만들어진 드라마 시리즈인데 인상적인 건 그 우리나라 1917 그 저번에 우리가 뭐였죠? 하드 보일 액션? 아니 저희 원테이크로 만든 영국 영화 있지 않습니까? 보일링 포인트처럼 이 영화는 원컷으로 다 찍은 영화는 아닌데 한 컷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게 원 컨티뉴어스 샷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부작 내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은 식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촬영이 대단히 공을 많이 들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슨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라이브성도 느껴지고 그리고
전개되는 게 분명히 루즈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하고 그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참신한 시도였다라는 것. 그리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6부에서 세계관이 좀 확장되면서 그 뒤에 쿠키 영상이 있어요. 쿠키 영상을 보면 쿠키 영상은 언급할 건 컨티뉴어스 사전 안 찍었어요. 기존 드라마 찍듯이 컷 편집해서 찍었습니다. 신기하게 그냥.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계관이 연결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복선을 까는 걸로 느껴지고 이 세계관이 연결돼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그 영화입니다. 이병헌이랑 박서준 나오는 거 그 개봉한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비슷한 하여튼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영화 드라마들이 2개인가 3개인가가 더 나옵니다. 인류가 약간 멸망한 세계에서 어떤 빌라나 이런 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벌어지는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시리즈들인데 디스토피아적인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약간 드래곤 헤드라는 작품도 있었고 뭐 이런 작품들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매드맥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네요. 아무튼 몸값이라고 최근에 본 한국 드라마 중에는 우선 참신성하고 그 모험적 시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치는 작품이고 그리고 진성규라는 배우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훌륭한 배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고 전종서 배우는 조금은 별로예요. 아마 보면 알 거예요. 이게 긴 대사와 특히 여기서는 되게 노련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캐릭터인데 상당히 노련한 화술과 연기력을 필요로 하는데 전종서 씨가 6부작 내내 그 이끌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의 만듦새와 그 스타일이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몸값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에 앙팡팬님이 시간이 좀 되면은 관계자로 초대를 해서 관계자로 2분가까지 나와요. 선글라스 쓴 남자입니다. 선글라스 쓴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알을 수 있을 건데 선글라스 써서 얼굴이 또 잘 안 보여요. 네. 속상합니다. 자, 안 감독님은요? 저는 아란 장풍 대작전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언제적 영화야? 이게 또. 벌써 10년 넘었을걸요. 훨씬 넘었죠. 예. 일단은 저는 이 영화가 류승환이라는 감독한테 가장 적합한 영화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음악을 한재건 음악 감독이 했었는데 되게 오마주도 잘했고 이 서사 자체가 재밌고 어떻게 보면 되게 치기 어리고 유치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래서 재밌는 영화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또 용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용의 기운이 살아있는 네. 용산이로. 저는 그 얘기할 때 상상했어요. 설마 용하고 산 얘기는 안 하겠지 했는데 정말 용하고 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안성기 씨의 그 품위 있는 모습도 나오고 또 하나가 그 신선들 맞아요. 그분들의 연기가 옛날 한국 방화에 나왔던 네. 근데 그분들이 분들이잖아요.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잘 맞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유승환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대부분 장진씨 쪽에 있었던 맞아요.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다스러운 아기자기한 면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영화 자체가 주는 재미가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액션 전우치나 네. 이런 이번에 나왔던 외계인 같은 네. 영화들이 사실 그 원조격으로 아란 장풍대 사건이 먼저 있었고 네. 사실 그런 걸 좀 더 빌드업 해가지고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유승환이 액션 영화 감독이에요. 그렇죠. 네, 액션 잘, 그러니까 베를린에서도 액션씬 네. 그 고깃집 액션씬도 그렇고 네. 정말 연출 잘한 액션씬도 그다음에 있죠. 짝패. 짝패도 그건 아예 주인공은 정동원 감독을 섭외했죠. 맞습니다. 연기는 조금 하셔도 액션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 영화가 은근히 재밌어요. 그 웃기는 것 중에 제일 웃기는 거는 그 누구야? 뭐해라. 방송실이세요? 야, 네. 유승범 그 요구르트 먹는 거랑. 네, 그거 애드립이잖아요. 제가 진짜 명작이죠. 하도 재밌어서 시나리오를 구해봤어요. 그래서 네. 영상을 먼저 맞춰봤는데 그 야쿠르트에서 윤소희랑 대화하는 장면은 네. 100% 애드립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랑 그 다찌마와리가 쓴 네. 영화가 사실 유승환 감독의 정체성 같은 영화죠. 근데 사람들이 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계속 진지하고 무거운 영화 쪽으로 계속 빠지고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그 DNA는 코미디와 액션을 사랑하는 청년이다. 한국에서 과연 이 사람만큼 액션 영화를 잘 찍을 수 있는 감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니까 스타일리시 액션 이런 거 말고 뭐 왜요? 카터 있잖아요.
뭐죠? 카터가 있잖아요. 카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예, 유승환 감독의 아라한 장풍 대작전 그리고 이번에 티빙에서 제공하고 있는 몸값이라는 드라마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약한 영웅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해요. 근데 뭐 굳이 너무 많이 하면 또 헷갈릴까봐. 근데 약한 영웅은 재밌더라고요. 진짜. 저도 지금 땡겨가지고 보려고요. 예, 좋습니다. 이게 확실히 극장 영화들은 심책인 건 확실하고 OTT 드라마들은 점점 더 지금 웨이브도 그렇고 티빙도 그렇고 점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극장보다는 그 아바타가 개봉하기 전까지는 맞아요. 좀 이렇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마블이 맥을 못 추면서 사실 극장이 가장 주춤했어요. 그 뭐냐 넷플릭스는 영화도 이번에 나이브스 아웃 2 연말에 나오고 내년 초에 또 페일 블루 아이라는 영화 있는데 요거는 뭐 아직 공개된 건 아니니까 그냥 사담 나누자면 크리스찬 베일이 주인공이고 내용이 뭐냐면 그 어떤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가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살인 사건인데 근데 사관생도에서 심장이 빠져서 있어. 그래서 요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잘 나가는 경관 아니면은 탐정을 불러요. 그게 크리스찬 베일이고. 근데 왔는데 외부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가 사관생도들이다 보니까 규율이 엄격해서 비밀을 자꾸 유지를 해서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수사가 어려운데 사관생도 중에 좀 독특하고 되게 관찰력도 뛰어난 생도가 있어서 그 친구를 꼬셔서 그 친구랑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추리물이에요. 그래서 페일 블루 아이 창백한 푸른 눈이라는 제목인데 원작 소설이더라고. 근데 그 사관생도가 에드가 앨런 포야. 그러니까 실제 에드가 앨런 포가 뭐 사관생도였었던 어떤 뭐 이런 그런 거를 갖고 모티브로 해서 만든 픽션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공포 소설 작가로 유명한 에드가 앨런 포가 사관생도로 있으면서 크리스찬 베일이랑 같이 살인 사건을 추리한다라는 게 뭔가 되게 실제 있었을 법한 사건 같기도 하고 하면서 예고편만 공개됐는데 엄청 기대작. 요것도 내년 초에 넷플릭스 공개작이라서. 시리즈인가요? 한 편짜리인가요? 한 편이에요. 한 편이요. 예전에 혹시 그 장군의 딸이라는 영화 아세요? 외국 영화인데 알아요. 미국 영화. 그것도 군대 내에서 토미 리 존스 나왔었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수사하는 내용인데 약간 결이 비슷하면서 다른 느낌이 드니까 흥미롭네요. 네. 사실 이런 거 재밌는 거 많아요. 어퓨 굿맨도 그렇고 약간 군대 안에서 이런 걸 추가하는. 우리나라는 저거 하면 되겠네요. 수통은 왜 안 바뀌는가를. DP에 나왔었죠. DP2도 나온답니다. 공개됩니다. 촬영 종료했대요. 좋습니다. 우선은 주초의 명화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본편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야겠지요. 오늘 다루려는 영화 제목이 뭐지요? 찬실이는 복도 많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고 나서 상당히 입가에 미소가 아빠 미소가 지었던 그 영화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스토리 듣고 갈까요? 안 감독의 몬스터. 찬실이는 집도 없다. 난 집도 없지. 찬실이는 남자도 없다. 난 남자도 없지. 찬실이는 이젠 일도 없다. 나 일도 없지. 갑자기 일이 뚝 끊겨버린 영화 프로듀서 찬실이다. 이 세상. 하지만 찬실이는 여기서 멈출 순 없었다. 그래, 소피네 집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그리고 찾아온 인생의 변화. 大家好，我是张国荣. 안녕하세요, 장국영입니다. 사람도 꽃처럼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실이한테 복도 돌아오는 걸까? 네.
이게 해백님도 한 명만 더 있었어 좀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 진짜 중국인을 섭외하든가요. 버스 짱걸리요. 처음에 그 뛰어다니는 사람 누군가 있습니다. 예, 저도 끝날 때까지도 네.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싶었던 장국영이 나오는 영화를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대에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기쁜 일이지. 하지만 장국영 필모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근데 필모에 김영민 씨 필모에 장국영이 들어가지. 네, 약간 노홍처럼 있는 홍철팀 이런 거죠. 맞습니다. 아무튼 몬스터 잘 들어봤고요. 해백님 없어서 별점 안 줘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면 줄 겁니다. 네, 와라. 경쟁 구도가 재밌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심플합니다. 소소한 재미입니다. 야, 이건 겹치네요. 또 신기하게. 저 따라쟁이. 소소하지만 따뜻하고 소중해. 소소가 들어가네요. 저는 이 감독이 쇳바닥이 기네요. 이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소하다라는 걸로 댕댕이 귀엽죠. 댕댕이 귀여워. 예, 소소한 걸로 대동단계라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하여튼 소소하다, 뭐 작고 아담하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절대 이 영화에선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오히려 작아서 더 귀여운 이게 그 강아지나 뭐 이런 걸 키워도 뭐 골든 리트리버나 멜라미트처럼 듬직하고 큰 개도 있지만 요만한 미니 컵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치아와나 막 친칠라 같은 친칠라 고양인데 너무 작고 소중하고 귀엽고 보호해주고 싶은 느낌이 드는 참 특이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안 감독님이 뭐였죠? 소소한 재미. 신기하구만. 심플하네요. 있어 심플. 이게 조금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미리 좀 체급을 알려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영화는 제목이나 일단 아까도 밖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제목을 봤을 때 손이 가는 영화는 아니고 두 번째 제목으로 가늠이 잘 안 돼요.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체급인지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더 잘 알았으면 좀 더 재밌게 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본인 이 영화 자체도 그 체급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 캐스팅에서 좀 놀랐습니다. 장국영이 나왔어요? 장국영이 나온 거 놀랐고요. 그러니까 윤여정, 최화정, 윤승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윤여정 선생님. 네, 그래서 이게 뭐 특별 출연 카메오도 아니고 한 포지션을 맡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어색하게 느껴지니까 왜 이렇게 투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독립영화일까 일반 상업영화일까가 헷갈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독립영화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독립영화라는 시선으로 봤을 때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체급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좀 딱 걸리긴 하더라고요. 하고 사실 뭐 영화를 만들 때만 해도 그러니까 윤여정 선생님의 갑자기 클래스와 인지도가 그 뭐 미나리랑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급변해서 그렇지 사실 그 전에도 뭐 죽여주는 여자도 그렇고 그때 저희도 이런 영화들을 찍어 오셨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 촬영할 때 윤여정 선생님과 이게 개봉한 1년 후에 윤여정 선생님 이미지가 다르고 그쵸.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윤여정 선생님 이미지는 지금의 윤여정 선생님의 이미지라 그렇게 느껴진 거지 아마 개봉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갭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뭐 좋은 일이지요. 하고 뭐 누군가는 이거 큰 영화 아니야? 윤여정 선생님이 나오네라고 하고 보는 사람들도 꽤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하정 씨가 나왔던 게 인상적인 게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하정. 근데 이분이 사실은 연기 활동을 안 한 지 꽤 되셨거든요. 지금 이제 좀 어린 친구들 아마 DJ로 알고 있을 거예요. 방송인이나. 근데 여기서 연기자로 나오는 게 또 그리고 참 그 연세 미모가 진짜 관리하는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고 역할도 그냥 딱 좋았어요. 뭔가 PD였나 뭐였지? 그러니까 저기 제작자죠. 제작자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저 윤승아 씨 역할 캐스팅 괜찮았던 게 윤승아 누구죠? 그 여자 배우 소피. 이분이 그 김무열 씨 아내지 않습니까? 누구요? 김무열 씨. 몰라요. 둘이 결혼해서 부부인데 되게 어려 보이던데. 근데 일찍 결혼했어요. 근데 이 윤승아 씨 캐스팅이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이분이 진짜 그 연기 활동하실 때 진짜 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연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미지 캐스팅이 그래서 보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미는 있다 그런 게 사실은 재밌는데 밸런스는 어떻게 된 거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유람 씨도 나오고요. 전 배유람 씨는
독립영화계의 아주 보물 같은 네. 분이에요. 되게 잘해. 위트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제가 그때 우리 초창기 중반기에 그 제가 안 감독이 김경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성난 변호사를 다뤘었는데 거기 출연하세요. 뭘로 나왔었죠? 거기서 이제 그 직원인데 2명 공무원 직원. 저기도 그 싸대기 때리는. 옆에 계신 분도 또 저기 무슨 뭐 드라마에서 맞아 고준인가 맞아요. 그걸 하셨는데 그때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두 분이 영혼 없이 해코지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랑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배우람 씨 인생 연기 중에 하나는 그 끝까지 간다 해서 검문하는 경찰로 나와가지고 이선균이 네.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하는 그 장면에서도 되게 얄밉고 그거랑 엑시트에서 네. 사돈인가 사촌인데 계속 옆에서 염장질하는 되게 얄미운 캐릭터 연기 정말 잘하는 그러니까 약간 한국의 조나일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전날까지는 좀 하여튼 뭔가 이분 정말 마음에 드는 네. 좋은 배우입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전설의 교양 잠깐 갔다 오지요. 전설의 교양. 전설의 교양. 작이고요. 영어 제목 럭키 찬실. 찬실 have a lot of book 아닙니까? 아닙니다. 럭키 찬실 심플합니다. 예, simple. 네, 장르 드라마 96분이고요. 개봉은 2020년 3월 5일에 했는데 11월 달에 또 재개봉했어요. 평점 9.14 축하드립니다. 네. 관객 수 2.9만 명 많이 본 거예요. 그렇죠. 2만 명 보면 대단히 많이 본 겁니다. 독립영화. 200만이죠. 예. 인정. 예. 좋습니다. 감독 김초희 그리고 주인공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 뿜뿜하는 제가 보기에는 인생작입니다. 강말금 씨가 이찬실 역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윤여정 선생님 하고 김영민 배우람 등등등등등등 나오고요. 장국영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김초희 감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우선은 뭐 영화 제작자입니다. 원래 제작자가 본업입니다. 예능 방송 나와서도 제작자였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찬실의 역할은 자기의 이야기를 다룬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감독한 영화는 1963년 땡. 잠깐만. 요거 우선 네이버에는 있습니다. 63년에 쇼 또순이랑 우주랑의 감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동명이인이라고 봅니다. 요거 왜 그냥 놔둘까요? 자기 필모에 나이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서 63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빠빠빠. 이거 아닌 걸로 하고 그리고 2011년 겨울의 피아니스트라는 단편 이전 거 다 단편이에요. 2013년 우리 순이 단편 그리고 2016년 산나물 처녀 단편입니다. 하고 심지어 겨울의 피아니스트에서는 김의성 씨가 나왔었네요. 아마 산나물 천연가는 윤여정 선생님이 나왔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대단한군요. 단편인데도 보통 내기는 아니셨군요. 그러다가 2020년에 찬실인 복도 많지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지금 최근에 공개된 건 티빙에서 숏버스터라고 해서 단편 영화들을 막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우라카이 하루키라는 예. 뭐 하루의 열쇠를 베낀다 뭐 이런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단편을 만들었는데 여자 주인공은 임선우, 남자 주인공 고경표, 강말금, 배우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인상적인 건 우라카이 하루키는 1000mm에 나오는 장면들을 대놓고 베끼고 그 장면들을 이용을 하고 임선우라는 배우가 이제 장만옥, 고경표라는 배우가 여명. 그래서 만옥이 여명을 다시 만나 영화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건 산실의 목도 많지라는 영화를 봐도 느껴지고 그리고 그 특히 중국 영화 옛날 이번엔 1000mm고 그리고 뭐 장국영이 나왔던 건 아마 아비정전인 것 같은 거 메리아스 입고 뛰어다니는 거 보면 추운데 그거 아니면 뭐 네. 그거겠죠. 그게 뭐야 그거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해피투게더 중광사설. 예.
뭐 그러겠죠. 근데 뭐 아비정전이겠죠. 하여튼 얼마나 많이 그 로마를 갖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감독이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배우 잠깐만 얘기하면 강말금 씨, 원래 본명 강수혜 여입니다. 1979년 부산광역시 출신입니다. 사투리 억양 보면 알겠지요. 서울 말을 써요. 맞아요.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단역으로. 그 최근에 몬티 주베이의 삶과 죽음이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잘 모르겠고, 탄생이라는 그 천주교 관련된 영화에서 김테레사 역으로 좀 나오고, 8호호에서도 나왔고, 비상선언에서 단역 생존자 역으로 나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도 나왔고, 수리불가, 시에마, 애비규환, 경원, 니나, 네나, 욕창, 우상, 자유연기, 백일몽, 반드시 잡는다. 반드시 잡는다 나오네요. 이거 봐야겠네요. 꼭 보셔야겠네요. 저번 주에 늑대 사냥을 감독했으니까. 끝에서부터 새벽은 짧다, 용태, 뭐 2010년부터 해서 뭐 독립영화나 이런 데서 단역으로 주연으로도 많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다른 영화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본 건 우상밖에 없었는데, 우상에서는 사실 조금 별로였어요. 한석경 아내로 나왔었는데 뭔가 이미지도 그렇고 뭔가가 조금 어긋난 느낌이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영화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좀 이어가 볼까요? 예.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체급을 모르고 봤다가 나중에 중간에 보면서 이게 그런 영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보게 됐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영화가 그냥 솔직히 대놓고 코미디 영화라고 표현을 했으면 되게 편하게 접근을 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되게 소소한 재미가 제 한줄평처럼 그 재미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럼 되게 안 웃기거든요. 근데 뭐 얘기했는데 되게 웃겨. 이 영화는 그런 재미가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웃음을 강요하지는 않는데 겁나 웃기는 장면이 있어요. 저 남자 처음 하나 봐요. 몇 년 만에 하나 봐요. 그럼 뭐 그러면 이게 저 프로듀서인데 숨기고 일하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되게 은근히 재밌어요. 근데 위트 코드가 그러니까 뭐냐면 좀 웃을 준비를 좀 하고 가서 이렇게 편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제목 자체가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약간 예술 영화 같은 느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나 예전에 누가 쓴 게시물 글이 있는데, 영화 제목 짓기 해가지고 이게 일본식 영화 짓기 이름이거든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일본은 많이 쓴다고 신에 일어날지 몰라. 이럴 때는 우리는 명칭을 딱 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이 영화가 천실인의 복도만 원래 제목도 딴 걸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할 거면 차라리 요거는 대놓고 작은 웃음과 뭐 큰 감동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왜냐면 이거 솔직히 영화 작업할 때 영화 작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맞아요. 저 같은 경우가 전 진짜 운이 없었던 게, 저도 독립영화를 몇 편을 찍으면서 이제 작업을 해봤는데, 저는 제대로 된 프로듀서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프로듀서를 해주겠대. 그래서 만났어. 그래서 내가 제작비를 일단 주고 이거 현장 진행부터 다 해달라고. 근데 결국엔 내가 촬영하면서 내가 다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름은 또 프로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좀 저는 운이 없어서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첸실이라는 사람이 그 영화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영화관과 자신의 일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 이외의 부분은 허당인 거예요. 그것만 하고 살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자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싫어하는데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크리스토퍼 놀란 좋아하죠. 이 영화 왜요? 막 그러는데. 왜요? 왜 좋아해요? 근데 그 표정이, 이 사람은 좋은데 싫다는 표정하면 날 떠나갈까봐, 이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되게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하고 이게 되게 분명히 그러니까 환타지 장면까지 들어가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장국영이 나오잖아. 네. 나는 농담인가? 장국영이에요 해서 지금 이 장면을 내가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했는데, 그냥 보다 보니까 진짜 환타지였어. 근데 환타지인 장면한테 막 나중에 막 하소연도 하고 막 그러고 하는데, 그런 장면들도 나중에 사랑스럽고, 무엇보다도 그 배우람이란 캐릭터를 좋아할 때 이 연애 많이 못 해온 사람이 어설프게 하는 그 연애들이나 이런 것들을 강말금이란 배우가 너무 잘 소화했고, 진짜 저럴 것 같은 거야. 근데 또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나 술 한잔 할래요. 뭐 이거랑 하고 그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고백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서울말 쓰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투리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귀엽고 그리고 사실 배우람 캐릭터가 사실은 제 경험엔 대부분은 그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고백하거나 하면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끝나요. 근데 그쵸. 여기서 배우라면 그 다음에도 챙겨주고 먼저 말도 걸고 그러잖아요. 근데 되게 매력적인 거야, 이 캐릭터가. 그게 대부분은 그 개수작이나 부리지. 대부분은 막 이상하게 막 작업 걸려고만 하지. 아니면 그냥 그 쌩까거나 무시하지. 그런데도 관계를 되게 좋게 유지할. PD라 그랬나? 아니, 그마저도 불편했어. 차라리 모른 척하지. 그런가? 네. 그게 나은가? 근데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했는데도 근데 마지막에 되게 따뜻하게 계속 가긴 가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도 되게 익숙하면서 그럴 법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고백에 딱 까인 다음에 그 괴로움이. 화내잖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게. 괴로움이 뭐예요? 대부분은 고백해서 안 받아주면, 그래, 알았어. 그럴 수 있지가 아니고 대부분 화를 내잖아. 나 그 심리가 여기에서 너무 잘 표현이 돼. 너무 잘 표현됐어요. 그다음부터는 크리스토퍼 노를 싫어하고 막. 이게 까여봐야. 그런 영화나 보면. 이거 메소드입니다, 이거. 예, 되게 소심한, 인간의 그 내면의 디테일하게 잘 다룬 영화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하면서도 저는 너무 보는 내내도 키득키득 웃고 빵 터진 장면도 몇 장면이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도 되게 보고 끝났는데 입가에 미소가 그 사라지지 않은 그런 영화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재미가 꽤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영화를 좋아하건 연애를 해봤건 일본 영화 같기도 하네요. 약간 큰 사건이 있지 않는데 이 안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각자 캐릭터들도 나름대로 다 살아있고 맞아요. 네, 또 목적성이 확실해요. 영화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윤여정 씨의 그 보이지 않는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딸내미의 방에도 뭐 비디오부터 음반부터 맞아요. 해가지고 쭉 있는 거 보면은 영화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해가지고 쭉 잘 엮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주제만 얘기하면 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인데 이게 잘 안 되는데 그것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돌고 그럼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계속 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사랑 연애 일적으로 조금 빠졌다가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흔들렸던 주인공이 왜냐면은 항상 유명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는 걸 서포트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글을 쓰잖아요. 뭐 잘 쓴 글이 아닐지언정 졸죠. 그 배우가 여자분이 소피가 말없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영화가 생각보다는 작지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영화여서 좋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분명 영화 관계자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영화. 네. 그리고 또 시네필드도 그렇고 영화 관객으로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참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인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제가 공연했던 작품 리뷰를 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평론지 같은 거죠. 근데 말지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근데 거기서 그 작품이 사실은 연극인들 내용을 다뤘었어요. 내용 자체가.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 연극이 얘기하는 거 연극인들만 좋아하지 뭐 일반 사람이 좋아하겠어? 라고 했는데 그 평론가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게 하지만 그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도 연극을 좋아해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 영화도 무슨 영화 만드는 얘기 뭐 지네끼리 하는 얘기 뭐하러 해라고 생각을 잠깐 했다가 아니지. 이런 독립영화까지 찾아와서 볼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영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고 확실히 그 힘이 있어요.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요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궁금함이나 이건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작업을 하는데 그 공연을 할 때 그 공연을 하면은 연출이 총괄을 다 하지만 실제 공연이 진행될 때 소대에서 벌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무대 뒤에 분장실과 대기 자기 등장이 전에 대기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은 이건 오로지 배우들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출이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막공은 자기가 소대에서 있으면서 배우들이 어떻게 하는지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싶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했던 공연장이 너무 협소한 공연장이라 동선에 비켜 꺼져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결국엔 못했는데 요거를 본 사람은 배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코너로 그러니까 뭐 티켓 값이 10,000원이면 VIP 티켓 값으로 10만 원짜리로 해서 관객한테 여기 앉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비켜! 뭐야, 야 내 소품 네가 안고 있잖아, 막 이러. 근데 돈 내고 무시당한.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이게 너무 자본주의로 간 것 같긴 하지만 아니면 뭐 돈과 아니더라도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걸로 요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관객에게 주면 이 경험은 그 관객한테는 진짜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럴 경험일 수 있겠죠. 것 같다. 뒤에서 배우들이 막 야 비켜, 야 너 야얘 누구야? 누구한테 게임하고? 근데 우선은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이라면 분장실이든 뭐든 요게 하여튼 이벤트로 한 번 정도는 해도 되겠다. 소중한 누군가를 위한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은 약간 그게 되는 거죠. 웰컴 미스터 맥도널드나 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한 장면을 라이브로 목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갑자기 그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아세요 혹시?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자연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이 예.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배우로서 소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진짜 현실이지만 누군가 바라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도식화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냥 소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촬영을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뭐 관찰 카메라 다큐로. 된다든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우들 따라가면서 앞에서 공연 진행하고 있고 촬영하면. 그러니까 그 관찰 예능처럼 마이크에다 달아드리고 재밌겠다. 고정을 시켜놓고서 편집하는 거죠 보고. 왜냐면 그게 그래도 없어서 되고 자연스럽다니까. 그냥 촬영 감독 한 명이 카메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좀 여기저기 따라내면서 그러니까 대단한 뭐 스토리나 이런 게 있는 걸 바라지는 않는데 네. 하다 보면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서 요거 안에서 극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사고가 벌어져야겠죠. 저건 카메라를 멈춰도 되로. 동선을 막으면 안 돼. 소품을 건들면 안 돼. 돈 내고 개무시. 좋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얘기도 해보네요. 옛날에 맨 처음 극단에 있을 때 공연할 때 그 작가님이 오셨어. 한번 그날 축하해준다고 공연에 잘 올라가고 있을 때. 근데 잠깐 나오는 특별 출연, 카메오 같은 뭐 잠깐 나오는 단역이 있었어요. 근데 작가님한테 나와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기도 하고 공연도 몇 번 봤으니까 그럼 내가 오늘 나가서 해도 되냐 하니까 그럼 그거 했던 배우는 막내 단원이었어요. 빠지고 해라. 재밌게 하고 하자. 갔는데 공연을 했어요. 그날 무대 딱 갔는데 나가자마자 대사 까먹었어. 그래서 대사를 안 치고 그냥 나가버렸어. 쿨하네. 중요한 건 뭐냐? 공연이 끝났어요. 작가님이 너무 비어있는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고. 근데 모두들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대사 한두 마디만 치고 나가는 역할이었는데 그걸 못하고 자기가 공연 망쳤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교만이에요. 연기가 쉬운 게 맞아요.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거 무슨 한두 줄이야. 어려운 안 거예요. 돼요. 그리고 합을 맞춰야 되고 동선도 있고. 숨만 쉬고 지나가려도 어려운 연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입니다.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사실 공연 사고 났을 때 이걸 극복한 케이스가 몇 개가 있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최근에도 사례가 걸려가지고 제가 개고생을 했었는데 사례가 걸렸어. 앞에는 소주랑 소주밖에 없어. 물이 없어. 그런데 이게 가짜 소주지요. 네. 사례가 걸렸는데 대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소주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여기까지는 사례가. 그래도 안 낫긴 했는데 우선 마셨잖아. 근데 관객한테 이게 소주인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 그쵸. 취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나쁘습니다. 심지어 얼굴색까지 빨개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기 너무 잘했다고. 사례 연기라고 하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취한다고. 예, 사례 이 감독이라고. 되게 좋은 사례였습니다. 좋습니다. 만원 사례 했어야죠. 예.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쓰다문 수다를 많이 떨어보았고요. 아무튼 뭐 전시회는 복도 많지. 음악도 이게 네,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야이야이야. 예. 정중엽 씨고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베이스 출신이십니다. 얼굴이었군요. 네, 얼굴들이었죠. 페이스스 그리고 이날치 밴드
장영규 감독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시고 이 영화 엔딩 크레딧에 그 노래 부르시는 분 계시죠. 그분이 이희준 씨인가 그런데 싱싱 밴드 예, 그거 하시고 지금 아마 혼자 활동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싱싱 밴드 할 때도 같이 작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딩 크레딧 보기 이 감독 이름을 보기 전에 저 사람이 이거 왜 노래를 왜 부르지 했다가 그래서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인맥이죠. 예. 잔실이 네. 원곡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요? 개사한 것들 예. 원래 있던. 맞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기타 작곡을 전공했었고 10년 동안 장기하와 얼굴들에서 베이시스트로 활동하셨고 어이구야. 근데 밴드만 하고 계시다가 영상에 쓰는 음악하면 잘할 것 같다는 아내의 조언을 따라서 광고 음악을 조금씩 하다가 이제 장기하와 얼굴들이 해체되면서 장영규 음악 감독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참여하게 됐고 한거 유관순 이야기,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페르소나 등의 음악팀으로 참여했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장영규 음악 감독이 메인이 되면 자기 서브로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아니라는 박루슬란 감독과 호흡을 맞춰서 이제 작업을 박루슬란. 예, 그분이랑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하시네요. 저희 3. 그 몽골 그러니까 아마 몽골이 아닌 것 같은 예. 거기 영화 3. 저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차기작이 제목이 하나아니라고 합니다. 하나. 예, 기대된다. 그래서 이분 스타일이 사실 저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좀 신기했던 게 초반에 보면 음악이 그 공간 안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 영상 밖에서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기를 한다면은. 근데 예. 처음에는 영상 안에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네. 이거 무슨 컨셉이지? 이랬는데 이제 중간에 가면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는데. 버드맨 같은 느낌인가? 네, 그것도 되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무난해졌는데 이게 사실 의도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출신이신 분들이 좀 잘하고 있는 게 리듬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사실은 베이스는 현악기긴 하지만 리듬 악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밴드 자체에서 베이스가 없을 때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베이스가 없어서 잘하는 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이트 스트라이프라고 해가지고 그 축구장 가면은 이거 있어요. 유명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뭐 솔저 저 제목이 이거 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타와 드럼만 있죠. 원래 봄, 여름, 가을 밴드 자체가 그래요? 네, 2인조예요. 근데 보통은 베이스가 있는 게 밴드 구성에 더 어울리고 베이스가 있을 경우에 훨씬 더 음악이 풍부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베이스처럼 두드러지지 않는 악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베이스 출신이시기도 하고 이날치 밴드 그 음악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감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와이프의 추천으로 시작했다지 않습니까? 네, 요까지입니다. 와이프는 뭐 하는 분이시죠? 일반인 분이실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걸 되게 존중하는 편인 게 사실 무학의 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결과물들이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게 정말 좋은 걸까? 저는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영화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저는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는 영화도 좋은 영화지만 그냥 관객이 많이 보는 영화도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은 조금 많이 안 본 게 좀 아쉽다. 물론 숫자를 따져보면 적게 본 영화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넷플릭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뭐 저번에 우리가 다뤘던 그 젊은 남자 그 젊은 그대 뭐였죠? 또 처럼 제목을 젊은 그대로 바꿔야겠네요. 넷플릭스에서 그래도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관심이랑 사랑을 그래도 받고 있는 독립영화 중 한 편이다. 그래도 독립영화 중엔 되게 럭키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럭키 찬실이네요.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영화는 뭔가 날이 추워지고 있고 요즘 뭐 여러 가지도 그런데 좀 밝고 뭔가 명랑하고 되게 경쾌하고 재밌는 코미디 영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보고 싶은 영화 있나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근데 저건 사실 저기 맨날 그 화양연화 주인공 장만호? 아니 남자요. 양조위? 네, 양조위가 코믹하게 나온 그 영화 있잖아요. 동성서치? 네, 알아요? 아니 알죠. 그 겁나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를 한번 그게 또 짬내서 찍은 거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영화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과감히 우선은 다음 영화는 동성서치.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은데 제가 아는 홍콩 영화 중에 가장 웃긴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잘 됐다. 동방불패부터 해가지고 이게 액션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제목만 보면은 그런 영화인 줄 알아요. 필름 남은 걸로 찍은 영화인데 심지어 와호장룡 찍던 멤버들이 고스란히 전부 다 있어요. 나중에 뭐 그럼 우선 동성서치로 과감히 모르는 사람 많을
많으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영화 동성서치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항상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소식과 함께 그리고 멤버들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신나게 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